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2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바이든 부자의 부패 고리를 폭로하는 80분 동안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안드리 데르카치 우크라이나 의원은 80분에 걸쳐 부패 증거를 폭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재무부에 데르카치 의원을 제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든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 했지만 데르카치 의원은 예정대로 장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을 밀어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일가를 겨냥한 크라켄을 풀었습니다. 데르카치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과 독립성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폭로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폭로된 사실과 증거, 증인들은 수십억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돈이 어떻게 도둑 맞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경악할 만했습니다. 그는 외국 정부와 다국적 부패 집단은 시험 쌍둥이로 부패 사건에는 외국의 고위 관리와 올리가크, 기획자와 플레이어가 망라됐다고 밝혔습니다. 데르카치는 바이든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4가지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금융의 허점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국민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훔친 뒤 외국 은행과 돈 세탁 집단을 거쳐 바이든 가족의 기업 계좌로 이체됐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외국 정부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 바이든과 우크라이나 5대 대통령 베트로 포로셴코 간에 오간 대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구매하면서 30%의 공공사업 관세를 지불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이 제공한 수십만 달러의 원조를 받고 그 대가로 부리스마 스캔들을 조사하려는 검찰총장의 조사를 무력화시켰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데르카치가 밝힌 모든 이야기들은 문건과 녹음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데르카치의 기자회견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폭로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부리스마의 소유주로 올리가크 정치인인 미콜라 질로첵스키가 바이든 가족기업 로즈몬트 세네카 보하이의 모건 스탠리 계좌에 340만 달러를 보낸 내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목은 자문비로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0차례로 나눠 송금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질로첵스키를 돕던 제보자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데르카치 의원은 대략 1년 전에도 바이든 스캔들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고위층이 조 바이든 가족 계좌, 구체적으로 헌터에게 수십만 달러를 이체했다는 정도만 폭로됐는데 이번에 그 규모가 커진 겁니다. 헌터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의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부리스마는 소재지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였지만 등록지는 사이프러스입니다. 부리스마의 질로첵스키는 야누코브스키 대통령 시절 장관을 지낸 인물로 헌터 바이든을 부리스마 이사회 멤버로 만들어주고 그에게 자문비를 지급했습니다. 헌터에게 베푼 혜택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사무실을 찾아 야누코비치의 범죄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질로첵스키와 접촉해 수백만 달러를 부리스마의 라트비아 계좌에서 바이든 회사의 미국 계좌로 이체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미 대선 후보와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정상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코미디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데르카치의 폭로는 도덕적인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 후보가 다국적 돈 세탁에 연루돼 그 나라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바이든 부자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의 한 수로 트럼프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진핑이 뇌 동맥류를 앓고 있다는 어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재미 중화권 분석가 루더는 시진핑이 인트라크레니얼 애뉴리즘, 두개골내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공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의 유출은 시진핑 독재 정권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시진핑의 건강 악화설은 우연히 누설됐습니다. 최초 폭로자는 마트 퍼니시드라는 계정명의 아르헨티나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시진핑의 지병 치료에 관여한 바 있는 유명 홍콩 의사와 친구 관계입니다. 시진핑이 뇌동맥류 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문장을 포스팅했다가 급히 삭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의사는 시진핑의 동정에도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왔습니다. 그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도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시진핑 부부가 자금성에 대해 설명하는 사진을 포스팅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검은 머리와 황색 피부를 가진 중국인은 용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의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대선 바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영상을 포스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이솝 우화에서 우유래된 1963년의 시 스네이크를 낭송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여인이 독새를 구해줬는데 결국은 베푼 호의를 저버리고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마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이민자에 대한 관용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과거에도 인용한 시가 스네이크입니다. 소수자 조롱이란 비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기 위해 이 시를 인용하자 아르헨티나 의사는 트럼프에 대해 니체와 같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멘탈이 니체의 초인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진핑의 건강 문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루더는 시진핑이 과거 인터벤셔널 트리트먼트를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이제 다시 쓰러지면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에 대한 루머를 불식시키려는 듯 건강 이상설이 나온 날 러시아 푸틴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루더는 시진핑이 이미 자신의 요구에 대비해 고자 특비의 웨이지반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은 정치국 상임위원들을 배제했습니다. 차이니즈 세븐이라 불리는 상임위원들은 모택동의 1인 독재 체제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집단 지도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모택동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택동 사후 그가 지정한 집단 과도 지도 체제는 바로 붕괴됐습니다. 시진핑은 국가특별위기사무소의 동생 시유엔핑과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공군 상장 출신 쉬치량, 중앙판공청과 국가주석판공실 주임 띵슈에샹, 닝포시 장애인연합 이사장 쭈슈에펑을 앉혔습니다. 재미화교 시사평론가 루더는 시진핑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원자바오와 자칭린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밀리에 시진핑에게 서신을 보내 권좌에서 내려올 것을 권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후진타오 시절 총리를 지낸 원자바오, 그리고 정치국 상임위원과 정협주석을 지낸 자칭린은 시진핑을 옹립했던 인사들입니다. 특히 원자바오는 시진핑이 보실라이를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루더는 이들이 공산당 체제의 영속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진핑의 하야를 권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자바오와 자칭린은 서신에서 중공이 당면한 도전에 대해 대책을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식량 공급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미국의 제재로 촉발된 금융 혼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단전 단수로 인한 폭동 발발 가능성은 있는지, 이민폐가 평가 절하될 경우 폭력 사태의 가능성이 있는지, 부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해외 자산이 동결되면 당원의 어느 정도가 공산당을 지지할지, 전 세계가 중공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중공이 대내적으로 언론 검열을 본격화할 경우 사회 불만은 없을지 등을 시진핑에게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개인적 사업체처럼 운영해왔습니다.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개인 비즈니스로 취득한 이익을 홍콩의 돈 세탁을 거쳐 추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면서
공산당 지도부들의 이익도 그 거품이 붕괴되게 생겼습니다. 중공이 앓고 있는 병폐는 시진핑의 표현처럼 태산 압정입니다. 태산의 무게처럼 중공을 짓눌러 붕괴 지경으로 몰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